엄마, 이거 언제 쓸 거예요? 그냥 둬, 언젠가 쓸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대화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요양원에 오시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 놀랍게도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집에서 넘어졌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가 불편했어요. 혼자 사니까 자꾸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바로 이겁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아서, 집이 너무 복잡해서 요양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리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끝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꼭 마음의 온도 36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거 아까운데 그냥 둘까?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버려? 선물 받은 건데 미안해서 못 버리겠어. 맞아요.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겪었으니까요. 그래서 버리는 게 죄악처럼 느껴지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50대까지의 집과 70대 이후의 집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50대까지의 집은 살림을 꾸리는 공간이었어요. 자녀들 키우고 손님 맞이하고 뭔가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70세 이후의 집은 달라요. 이제 집은 내가 안전하게 숨 쉬는 공간, 혼자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냄비를 꺼내다가 허리를 다칠 수 있어요. 바닥에 놓인 작은 물건 하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어두운 복도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80%가 정리되지 않은 환경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집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언젠가 버려야지.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는데 내 마음만 계속 먼지투성이인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노년에 가장 필요한 정리는 수납이 아니라 비우기입니다. 더 많이 넣을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쓰는 것, 내가 정말 편한 것,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만 남기는 거예요. 그 기준만 명확해지면 정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세요. 오늘은 옷장을 싹 정리해야지. 냉장고부터 다 버려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옷장은 물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겨울옷, 여름옷, 외출복, 집에서 입는 옷, 속옷, 양말. 분류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게다가 각각의 옷마다 추억과 감정이 얽혀 있어요. 이건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 이건 남편이 사준 건데, 이러면 정리는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요. 결국 지쳐서 다시 넣어버리고, 역시 난 정리를 못해라는 좌절감만 남죠. 냉장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해도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의욕이 바로 꺾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작고 쉬운 공간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순서예요.
현관, 욕실, 주방, 구석, 냉장고, 옷장. 이 순서만 지켜도 정리는 성공합니다. 왜냐고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현관 정리하면 우와,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욕실 정리하면 생각보다 쉽네 하는 경험이 쌓여요. 그럼 주방도 할 수 있고 냉장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엔 옷장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관은 정말 특별한 공간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공간이 작아요. 큰 부담이 없어요. 둘째, 물건 종류가 단순해요. 대부분 신발이죠. 셋째, 정리하면 효과가 바로 보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80대 할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늘 나는 정리를 못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현관만 같이 정리해드렸어요. 딱 1시간. 신발장에 있는 신발 다 꺼내고 신발장 닫고 자주 신는 신발만 다시 넣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할머니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현관이 이렇게 넓었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서 욕실도 정리하시고 주방도 정리하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현관 정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현관 정리 3단계. 1단계, 신발장에 있는 신발 모두 꺼내기. 전부 다 꺼내세요. 신발장이 텅 비워져야 해요. 2단계, 신발장 전체를 물티슈와 걸레로 닦기. 먼지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다 닦아내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3단계, 자주 신는 신발만 우선순위로 올리기. 여기서 기준은 딱 2가지예요. 자주 신는 것과 발이 편한 것. 이 2가지 기준에 맞는 신발만 다시 넣으세요. 나머지는요? 과감히 비우세요. 그럼 이건 어떡해요? 아직 멀쩡한데요. 이건 비싸게 샀는데 한두 번밖에 안 신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신었으면 앞으로도 안 신어요. 정말이에요. 발이 불편한 신발은 아무리 비싸도 신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발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멀쩡하다고요? 그럼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동네 주민센터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면 누군가는 기뻐할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넣을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지는 신발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관 정리를 끝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 내가 뭔가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경험이 다음 정리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작은 성공 경험의 힘입니다. 현관 정리에 성공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제 욕실로 가볼까요? 욕실은 현관 다음으로 정리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왜냐고요? 첫째, 정리 난이도가 낮아요. 둘째, 가족 모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드나들어요. 셋째, 정리 효과가 크게 느껴져요. 욕실이 깔끔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부터 달라져요. 아, 오늘 괜찮은데? 이 작은 감정 하나가 노년의 하루를 바꿉니다. 정말이에요. 욕실 정리 요령. 1. 오래된 타월 버리기. 빨래를 해도 냄새 나는 타월 있으시죠? 딱딱해진 타월, 색이 바랜 타월. 이거 다 버리세요. 아직 쓸 수 있는데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새 타월 하나 사서 쓰세요. 얼굴 닦을 때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2. 안 쓰는 헤어 제품, 샴푸 모두 비우기. 샴푸 3개, 린스 2개, 바디워시 4개. 이렇게 쌓여 있지 않나요?
지금 쓰는 것 딱 한 개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세요. 선반이 넓어지고 청소하기도 편해져요. 3개월 넘게 안 쓴 화장품은 폐기.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특히 개봉한 화장품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피부에 안 좋아요. 3개월 넘게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써요. 과감히 버리세요. 4. 쓰는 것만 눈높이에 두고 나머지는 아래칸이나 서랍으로. 매일 쓰는 것만 손 닿는 곳에 두세요. 그럼 찾기도 쉽고 쓰기도 편해요. 가끔 쓰는 건 아래칸이나 서랍에 넣으세요. 그럼 욕실이 훨씬 넓어 보여요. 욕실 정리가 끝나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생겨요. 샤워할 때 마음이 편해져요. 아침에 세수할 때 기분이 상쾌해져요. 청소할 때도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이 경험이 쌓이면 나도 정리 잘하네 하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의사들이 말하는 요양원 가는 가장 빠른 경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낙상입니다. 한번 넘어져서 고관절을 부러뜨리면 근육은 빠르게 소실되고 다시 걷지 못해 누워있게 되고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요양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케이스였어요.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부엌에서 발에 뭔가 걸려서 넘어졌어요. 밤에 일어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필수 안전 정리 체크리스트 말씀드릴게요. 바닥에 놓인 물건 제거.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신문지 한 장, 쇼핑백 하나, 전선 하나도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목에는 절대 아무것도 두지 마세요. 문턱 제거. 문턱이 있으면 넘어질 확률이 3배 높아져요. 목공소에 맡기면 5만 원 정도로 문턱을 제거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두운 복도에 센서 등 설치.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가시죠? 그게 위험해요. 센서 등은 다이소에서 1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복도에 2개만 달아도 밤에 안전해져요. 화장실 욕실 손잡이 설치. 화장실에서 일어설 때, 욕실에서 나올 때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안전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2만 원 정도예요. 셀프로 설치할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욕실 바닥,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꼭 깔아주세요. 특히 물기가 있는 곳은 필수예요. 자주 쓰는 물건은 낮고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두면 꺼내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가까운 곳에 두세요. 높은 선반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무거운 물건이요. 냄비, 접시, 무거운 물건은 절대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꺼내다가 머리에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이 7가지만 지켜도 단 10만 원으로 80%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전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쁜 집보다 안전한 집이 먼저입니다. 현관도 정리했고 욕실도 정리했으니 이제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은 정리의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비우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주방 정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금 쓰는 것만 남겨라. 과거에 썼던 것, 비싸게 샀던 것, 선물 받은 것. 이런 물건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져요. 버려야 하는 우선순위 말씀드릴게요. 1. 안 쓰는 찬압, 도시락통. 서랍 열면 찬압이 쏟아지죠? 뚜껑 없는 찬압,
뚜껑만 있는 찬압. 너무 작은 찬압. 지금 쓰는 것만 5개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2. 오래된 밀폐 용기, 특히 본죽 용기. 본죽 용기, 배달 음식 용기. 이거 모아두면 끝이 없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재활용 버리세요. 3. 쟁여둔 주방용품. 수세미 10개, 고무장갑 5개, 행주 20장. 이렇게 쌓여 있지 않나요? 지금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비우세요. 필요하면 그때그때 사면 돼요. 4. 한 번도 쓰지 않은 선물 세트. 명절 때 받은 식용유, 참기름, 고급 그릇. 아깝다고 안 쓰고 모아두면 유통기한만 지나요. 지금 바로 쓰세요. 아니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5. 유통기한 모르는 냉동봉지. 냉동실 깊숙이 얼어붙은 것들 있죠?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것들. 과감히 버리세요.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주방 정리 순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1단계 주방 뒤쪽 깊숙한 곳부터 비우기. 대부분 상판부터 정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고요? 상판에 있는 물건을 넣을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뒤쪽 수납장 깊숙한 곳을 비우는 거예요. 손 닿기 어려운 곳, 1년 넘게 안 연 서랍, 깊숙한 선반. 여기부터 비우세요. 여기가 비워져야 상판에 있는 물건을 넣을 수 있어요. 2단계 상판 위에 물건 중 잘 쓰는 것만 들어갈 자리 만들기. 상판에 뭐가 있나요? 냄비, 프라이팬, 그릇, 컵, 조미료. 이 중에서 매일 쓰는 것만 골라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들어갈 자리를 만드세요. 나머지는 1단계에서 비운 공간에 넣거나 과감히 버리세요. 3단계 마지막에 상판 정리. 이제 상판을 정리하세요. 넣을 곳이 생겼으니 정리가 훨씬 수월해요. 이렇게 하면 주방 상판이 넓어지고 요리할 때 내가 사는 집 같네라는 기분이 들어요. 주방이 깔끔하면 요리하기도 편하고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버리기 가장 어려운 물건이 뭔지 아세요? 선물 받은 것, 추억이 들어있는 것.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건 큰애가 어렸을 때 만든 건데. 이건 남편이 처음으로 사준 선물인데. 이건 엄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억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은 대부분 그걸 줬다는 사실도 잊어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이미 다했으면 그 물건은 보내도 돼요. 그래도 정말 아까운 물건은 어떻게 하냐고요?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손으로 들고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그리고 물건은 보내세요. 그럼 추억은 사진으로 남고 내 삶은 가벼워지고 집은 안전해집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도 이건 못 버려요라고 하시는데 사진 찍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하세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해야 돼? 힘들겠는데. 나는 체력도 없는데 언제 다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리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욕심입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해야지. 주말에 하루 잡아서 집 전체를 정리해야지. 이러면 100% 실패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고요? 너무 피곤해서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역시 나는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려요. 정리는 운동과 똑같아요. 조금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첫날 헬스장 가서 3시간 운동하면 다음날 못 일어나잖아요.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딱 10분씩만 하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딱 10분. 월요일 파우치 하나 정리, 화요일 서랍 한 칸 정리, 수요일 현관 신발 3켤레 정리, 목요일 욕실 선반 1층 정리, 금요일 주방 서랍 하나 정리, 토요일 냉장고 한 칸 정리, 일요일 쉬기. 이렇게 하면 한 달이면 30개 공간이 정리돼요. 30개 공간이면 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0분 정리. 점심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10분 정리. 저녁 먹고 TV 보기 전에 10분 정리. 이게 일상이 되면 정리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하듯, 세수하듯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겨요. 집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집이 이렇게 넓었나? 오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리하다 보면 자꾸 멈추게 만드는 마음들이 있어요. 제가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이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우리 세대는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을 아껴서 뭐 하지? 안 쓰는 물건을 모아두면 집은 위험해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청소는 힘들어져요. 그게 진짜 아까운 거예요. 물건은 써야 가치가 있어요. 안 쓰는 건 그냥 쓰레기예요. 차라리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기뻐하고 나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진짜 아끼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샀는데요. 맞아요. 비쌌죠. 그런데 그 돈은 이미 썼어요. 물건을 버린다고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얼마 주고 샀냐가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가예요. 지금 필요 없으면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 때문에 넘어져서 병원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요. 10만 원짜리 물건 버리는 게 아까워서 100만 원짜리 병원비 쓰는 게 말이 돼요?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요. 이 말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언젠가가 언제예요? 1년? 2년? 5년? 제 경험상 1년 넘게 안 쓴 건 앞으로도 안 써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면 돼요. 요즘은 다이소에서 대부분 살 수 있어요. 언젠가를 위해 지금을 불편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 3가지 마음만 극복하면 정리는 훨씬 쉬워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75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집이 정말 복잡했어요. 거실에는 신문지가 쌓여 있고 주방에는 물건이 가득하고 침실에는 옷이 산더미였어요.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가지 뭐. 그런데 아들이 걱정돼서 저를 찾아왔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3개월 동안 조금씩 정리를 했어요. 처음 한 달은 현관과 욕실만 정리했어요. 두 번째 달은 주방과 거실을 정리했어요. 세 번째 달은 침실과 창고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집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못 불렀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요즘 동네 복지관에 나가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제는 나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정리된 집이 가져오는 변화예요. 단순히 집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외출하고 싶어져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져요. 삶이 다시 시작돼요. 정리는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노후는 집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 집이 안전하고 가볍고 깨끗하면 남은 삶은 걱정보다 평온이 더 많아져요. 정리는 예쁜 집을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지켜주는 일이에요. 미래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존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 하나만 비워보세요. 서랍 하나, 파우치 하나, 신발 한 켤레. 딱 하나만 비워보세요. 오늘 하나 버리면 내일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모레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집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